5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유산취득세가 국회에 올라갑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당연하겠지만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영상이 국회의원분들이 볼 거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제발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제가 1년에 상속세와 증여세 상담 한 500~60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신고도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각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층을 끌어내리는 세금, 그 다음에 집을 팔게 만드는 세금 중에 하나인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집 한 채만 있으면 당연히 상속세 낸다, 뭐 이런 얘기들 이미 일반화됐어요. 그러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과연 상속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내나, 이게 통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수치가 조금씩 오차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OECD 통계로 봤었을 때 2021년도 현재 한국이 전체 총 조세를 100을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 비율이 2.42%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고작 2.4%면 그게 얼마나 큰 거냐, 별로 크지 않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평균은 0.4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낸다? 5.7배나 더 내요. 5.7배. 이거 큰 수치 아닙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정말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집 한 채로 인해서 상속세를 내고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집을 파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세금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미 오갔죠. 제 일화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상속세는 더 내야 돼. 이거 상속세 이거 너무 이거 더 걷어가지고 부자들한테 왕창 세금을 걷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의 부자의 기준은 몇 프로인가요? 제가 이걸 항상 여쭤봐요. 내가 부자다, 아니다, 나는 서울에 그냥 집 한 채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는 잠재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가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죠. 물론 지금 현재적으로 얼마나 내는지 뒤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상속세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자녀 입장에서 대부분 40대 미만이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지나 어머니 재산을 통해서 한번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부동산이 있다. 대부분 부동산 기반입니다. 특히나 그 주택 한 채가 70~80%예요. 일반적인 상속세는 집 한 채, 그 다음에 현금 3천만 원 정도 있고, 왜냐면 노후자금 같은 경우 생활비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뭐 자동차 정도 있죠. 그렇게 상속이 펼쳐지는데 그 주택 가격이 기존에 5억 원짜리가 15억이 돼서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이제 상속 재산을 전부 다 더해 보십시오. 자, 전부 다 더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15억의 주택이 한 채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더하셔야 되냐면, 자, 보험금하고 퇴직금을 더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퇴직금은 상관이 없고, 보험금, 내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얼마 받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도 일정 금액이 나올 거예요. 뭐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사전 증여 재산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여기서 상속인은 대표적으로 누구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말 그대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더해야 돼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돈 한번 받아본 적 없어. 근데 이런 분들 통장을,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어서 통장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좌에 한 9년 전에 전세자금 2억 받은 거,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10년이란 기억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 10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내역을 전부 다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의 대표적인 거 누구죠? 사위 며느리. 근데 사위 며느리한테는 잘 안 줘요. 누구가 대표적이다? 손주. 그리고 가끔 우애 좋은 분들이 형제들한테도 줍니다.
가끔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한테 돈을 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속인 자녀 입장에서는 이걸 모를 일이 많아요. 사위까지는 좀 알아요. 며느리도 알죠. 손주도 알아요. 근데 형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아버지 형제들끼리 뭐 갯돈을 모으네, 뭐를 모으네, 선산을 하네 이러면서 돈을 줬던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튀어나오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꼭 나와요. 그 내연녀, 내연남이 나옵니다. 이분들 나오시면 안 돼요. 아시죠? 내연녀, 내연남한테 준 것들, 이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디 촬영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연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받았다, 3년 이내에 받았다 해볼게요. 그러면 내연녀는 증여세만 내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이 상속 재산에 얹어져요. 그리고 그 상속세는 누가 내냐?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그 상속인이 누구죠? 배우자인 거예요.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러면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안 펼쳐질 것 같으시죠? 많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뭐냐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다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자, 아버지가 지난달에 돈 얼마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를 썼는지도 몰라요. 카드 막 긁고 이제 깨닫잖아요. 술 깨고 나서 아, 내가 이 돈을 썼구나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부모님이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과 가까워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의존하면서 비이성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예시를 몇 개를 들어볼게요. 300만 원씩 100명에게 돈을 주면, 현금을 주면 천국을 간다 그래서 병문안 오는 사람마다 300만 원씩 주신 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그분은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분은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2억 원을 준 경우도 있어요. 정말 놀랄 노짜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경증 치매 때 빌려줘서 기억도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미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 내가 받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그 현금을 많은 거액을 뽑은 거잖아요. 뭐라고 보느냐? 아이, 자녀 줬겠지. 몰래 자녀 줬겠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얹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 상속 플래닝이라 그래서 미리 한 번쯤은 점검해 보길 정말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사실 여기에 한 분이 더 있어요. 간병 비용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간병 비용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큰 이슈니까. 자, 어쨌든 이런 금액까지 전부 다 더하셔야 돼요. 자,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얼추 상속 재산가액이야. 자, 여기서 이제 뺍니다. 자, 뭐를 빼냐? 간단해요. 부채를 빼야죠. 대부분 내가 이제 부동산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럼 임대 보증금 받으실 거잖아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 그 보증금을 차감해야죠. 그거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동산에 껴있는 근저당권. 은행 채무죠. 이 두 가지 말고는 일반적인 채무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장례 비용 한 1,000만 원 정도 빼보세요. 자, 그 정도 빼면 어떤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 금액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일괄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빼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괄공제. 일괄이라고 쓸게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빼줘요.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일정한 계산을 해야 돼요. 법정 상속 지분이랑 실제 주는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요. 우리 10억만 빼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계산법을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딱 말을 했어요. 계산해봐. 뭐 얼마 나오니? 이 금액이 나왔잖아요. 일정 금액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과세표준. 좀 어렵더라도 이건 한번 써볼게요. 기억을 해야 돼. 세금은 어찌됐든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데 이런 용어들도 모르시면 안 좋잖아요. 과세표준이에요. 그 친구가 과세표준이 7억이 나왔어요. 7억이면 얼마냐? 과세표준 30% 세율 구간입니다. 30% 세율 구간이니까 7, 4, 21, 2억 1,000만 원에 빼기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죠. 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1억 5천인데 너가 갖고 있는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 오를 거 같냐 떨어질 거 같냐? 그러니까 오를 것 같대요.
그러면 너는 미니멈 1억 5천이고 앞으로 쭉 올라갈 거다. 2억, 3억 돌파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안 되지. 뭐 그럼 안 돼. 법이 그래. 아니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난 부자가 아닌데 내가 왜 상속세를 내? 너는 부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를 내야 돼. 상속세가 그런 세금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 12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5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일괄공제 5억 원만 이따 가정을 해볼게요. 5억. 자, 근데 5억 6천이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5억 원 빼고 6천만 원의 10%니까 상속세 얼마? 600만 원. 이 정도 여러분들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 정도는 뭐 낼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최근에 그냥 KB시세 가뜩 까운 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2024년 11월 KB시세 보면 12억 5천만 원이요. 자, 그러면 이쯤 될 거잖아요. 근데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차익이 얼마예요? 7억 5,200만 원. 그것에 대한 상속세 얼마? 1억 6,500만 원.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 집은 더 낡아졌지만 상속세는 그 가격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몇 배가 올라갔죠? 27배가 상승됐습니다. 1억에 적용되는 게 상속세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게 누군가에겐 기쁨, 뭐 누군가에겐 슬픔일 수 있겠는데 이 집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속세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1억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2016년도에는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이 한 6,300명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저 사람과 친해지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자 수가 한 2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6,300명이면 아주 적은 거죠. 6,200명이면. 그 비율이 낮은 와중에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은 14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도만 보더라도 얼마냐면 19,500명이 56조를 신고를 했습니다. 23년에도 매한가지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라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3월 달에 보도자료에도 결정 인원하고 과세 인원이 나와요. 예전 2000년도에는 상속세 내셨던, 결정됐던 비율이 0.7%였어요. 아주 적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에는 6.8%입니다. 거의 7%가 지금 상속세를 결정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 기준 상위 1%, 가끔 하면 상위 한 3%까지 말하지 않나요? 근데 7% 정도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6, 7% 내는 거 가지고. 근데 매년 증가 속도가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요, 한 몇 년만 지나면 10명 중에 1명은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나 이 결국은 부동산 기반으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서 낼까요? 서울, 경기권역, 수도권에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비율이 10명 중에 한 분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예측하는 게 10명 중에 4명 같다 라고 예측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가 여야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심하네 라고 해서 2024년도에 세제 개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상자산 소득세, 코인 세금 2년 유예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주식 관련된 세금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얘기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와 야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었어요. 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여와 야가 있으면 우리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네라고 했어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서 일부라도 좀 개편이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계엄령이 터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유야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3월 달에 이제 기획재정부, 정부 측에서 유산취득세를 냈지만 그것도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에 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다셔야 돼요. 왜냐? 이 영상이 그러면 알고리즘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그걸 누가 봐? 국회의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발 이 상속세 개편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유산취득세가 뭐냐? 75년 만에 상속세가 바뀝니다. 개편이 되면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 5억 내던 거를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별일이 없으면 그 의견대로 5월 달에 어디로 올라간다? 국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왜 5월 달이고 국회 올라가면 뭐 잘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 5월 달에는 우리 뭐를 하죠? 이미 온 뉴스가 선거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약간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